안녕? 다들 제 시간에 와줬구나?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말이지. 깡이 있는 편이구만. 오늘은 나와 함께 여러 가지 공포 사연들을 읽어볼 거야. 너네들은 귀신 같은 걸 믿어? 그런 게 어딨다고? 내가 지금 해주는 얘기 들으면은 그 생각 사라져버릴걸. 많은 취향이가 사연을 보내줬는데 말이지.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자. 산에서 들려온 노래. 4, 5년쯤 된 일인 것 같아. 우리 동네는 큰 산에 둘러싸듯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른들 말씀으로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길이라고 하더라. 근데 동네가 점점 개발되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아파트 근처는 시에서 새로 등산로를 정비해줬어. 예전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들어진 옛길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었지. 나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등산로가 그 옛길이라 심심하면 자주 올라갔어. 귀신은 몸이 가벼우니까 산 잘 오르겠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다 한동안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왔을 때였어. 운동도 할 겸 옛날 생각도 나서 주말마다 등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진짜 사람 한 명이 안 보이더라.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됐는지 잡초는 무성하고 거미줄은 얼굴에 계속 걸리고 솔직히 올라온 걸 좀 후회했어. 조금 무섭긴 했는데 길 자체는 익숙했고 한낱이라 크게 신경은 안 썼어. 그렇게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반쯤 내려왔을 때였어.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 평범한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원래 우리 동네 산에는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분들이 몇 명 있었거든. 처음엔 또 누가 노래 부르나 보다 했어. 근데 계속 걸으면서 듣다 보니까 평소 듣던 노래가 아니더라. 뭐라고 해야 되지? 창 같은 느낌? 화령 같은 느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네 하고 계속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 사람은 대체 어디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주변에 둘러봐도 풀하고 나무밖에 안 보였고 사람 그림자도 없었어. 근데 소리는 체감상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어. 대낮인데도 괜히 오싹해서 그때는 조금 걸음을 빨리 했던 것 같아.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났어.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분위기 띄운다고 이 얘기를 조금 각색해서 괴담처럼 풀었어. 다들 뭔 개소리야 하면서 웃고 넘겼는데 그럼 다음에 같이 가보자. 계절이 바뀐 뒤였어. 결국 그 장소를 다시 가보게 됐어. 근데 그때는 못 봤던 게 하나 보이더라. 거기가 예전에 체육공원, 그러니까 산에서 운동할 수 있던 곳 근처였던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때 여기서 누가 노래를 불렀었던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 공원 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입구를 막아놨더라.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해놓은 거였어.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그럴듯한 답이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폐쇄됐을 수도 있고 동네 어르신들 중에 내가 모르는 샛길로 다니시던 분이 거기서 타령을 부리셨을 수도 있지. 그래도 아직까지 그날 들었던 노랫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들린 건지는 모르겠어. 만약에 너네들이라면은 혼자 등산하는데 노랫소리 들리면은 어떡할 것 같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야간 본장에서 받은 전화. 그때가 내가 특례병으로 일하던 시절이었거든. 군대 대신 국가지정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건데 나는 경북에 있는 산골 공장에서 또래 동료 둘이랑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근무하다가 친구 한 놈이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야, 그거 이미 서해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놀렸지. 그래도 계속 찾길래 내가 그럼 내가 전화 한번 걸어줄 테니까 찾아봐 하고 전화를 걸어줬어. 근데 공장을 한 바퀴 다 돌고 와도 결국 못 찾더라. 그렇게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철판에 대충 용접해서 만든 계단을 올라가서 철 브러쉬로 기계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밑 철판에서 누가 걸어오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지는 거야.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상한 게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항상 보이는 게 하나 있었거든. 창문 하나. 그리고 그 창문 너머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 그냥 형광색 철제 패스만 둘러져 있는 무덤이었어.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됐어.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걸터 앉아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휴대폰 잃어버린 그 친구가 또 오더니 한 번만 더 전화 좀 걸어봐 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줬지. 그 친구는 휴게실도 가보고 탈의실도 뒤져보고 화장실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전화를 받더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땡땡이야? 땡땡이냐? 하고 부르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 그때도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여보세요? 땡땡이냐고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친구를 봤어. 걔가 2층 휴게실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고 있더라. 손에는 휴대폰이 없었어. 이상한 건 내 전화는 계속 연결돼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계단 내려오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한마디가 들렸어. 지금.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겼어. 친구는 그대로 탈의실 쪽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휴대폰을 들고 나오더라.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락커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날 야간 근무는 우리 특례병대밖에 없었고 시간도 자정이었어. 상골 공장이라 그 시간에 외부 사람이 들어올 리도 없었고 그래서 아직도 그게 제일 궁금해. 그날 내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다음 이야기로 얼른 넘어가 보자. 우리 집을 둘러싼 사람들. 이건 내가 어릴 때 실제로 겪은 일이야. 먼저 말해두자면 이 이야기가 특정 국가나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 부모님을 따라 동남아 어느 나라로 이주하게 됐어. 우리 가족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외곽의 현지인 마을에서 살았고 사건이 일어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그때 우리 집에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현지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일에 안 나오신 거야. 아버지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아주머니 집으로 직접 찾아가셨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거기서 말다툼이 조금 있었대. 그런데 몸이 원래 안 좋으셨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때린 걸로 오해했어. 그 오해가 순식간에 퍼졌고 흥분한 사람들이 아버지를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하더라.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나.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뛰어들어오셨어. 아버지는 숨도 제대로 못 고르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 문 잠그고 커튼 다 내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무서우면서도 궁금해서 커튼을 아주 살짝 들여다봤는데 집 밖에 수십 명은 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 누군가는 담장에 매달려 욕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방망이 같은 걸로 쇠 담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쾅!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피나는 머리를 수건으로 누른 채 현관문 앞을 지키고 계셨고 어머니는 나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돌아가셨어. 그땐 어려서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집 밖에는 흥분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고 집 안에는 이미 크게 다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나뿐이었던 거야.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오해를 풀어주셨고 사람들도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어. 다음날 아침이 더 이상했던 것 같아. 전날 밤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마을엔 너무 평범했거든. 어쩌면 그 사람들 중 일부도 전날 밤 우리 집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귀신을 봤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난 아직도 그날 밤이 정말 무섭게 기억에 남아. 그날 이장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우리 가족은 과연 무사했을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현지인들밖에 없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규칙이란 게 있을 테고 어쩔 수 없이 뭐 외부인들을 경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는. 근데 그런 외부인들이
현지인을 공격을 했다? 라는 소문이 도니까 약간 본때를 보여주자 라는 느낌으로 간 게 아닐까? 이거는 편견이 아니라 진짜 조심해야 될 거긴 해. 사람이 더 무섭다. 그지?